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좀 일찍 왔죠. 일찍 온 이유가 경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 기왕 좀 어차피 어제랑 비슷한 시간이나 좀 일찍 올으면 오려고 했기 때문에 어,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제 총 8경기. 그러니까 해축은 올킬을 했거든요. 뭐 에이스 로마도 안 가긴 했지만 이제 승을 좀 더 봤기 때문에 공지에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서 어, 이 아침을 섞어가는 과정에서 셰필드 오버를 이제 아침과 이제 묶어갔는데 어제 초반에 이제 무승부 나는 거 보고 음, 올무가 났잖아요. 그래서 메인 배당을 좀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셰필드 오버를 이제 뭐 로마는 못 묶고 가더라도 세 경기는 딱 적당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오늘은 또 아침 투까지 해서 8경기 그리고 해축이 9경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해축 경기가 많아서 해축은 해축대로 이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부득이하게 이제 아침을 섞어간 이제 조합이 있었지만 오늘은 뭐 아침을 가게 된다면 아침만 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 평일치고는 생각보다 경기가 많다. 그래서 뭐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아침부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녁에 와야 가장 좋긴 한데 오후 늦게 좀 일찍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쌈푸이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해서 좀 일찍 온 것도 있습니다. 어제 아침은 좀 마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오늘 쌈푸이로 조오르다. 자, 일단은 둘 다 이제 8위 안에 들어있는 팀들이고 득점은 같습니다. 실점에서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뭐 승점이 3점 차라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산푸이로가 결장자도 없고 홈이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왜냐면 조르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라인 쪽에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가 은근히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요거는 뭐 역대 전적은 없지만 어 그래도 산푸이로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뭐 그 J리그가 뭐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조금 예전하고는 뭐 시스템이 살짝 뭔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어쨌든 뭐 K리그든 J리그든 J리그보단 K리그를 더 가면 가는 편이고 그리고 초반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바렌나 원정에서 3대1로 잡았더라고 최근에. 그리고 아침도 성적을 보면은 원정에서 울산한테 졌지 뭐 홈에서는 근소한 차긴 하지만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르다 같은 경우도 최근 뭐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고 한데 아침의 성적을 보면은 멜버른 시티 원정의 0대2 뭐 홈에서 상하이 하이강 상대로 0대0 이거는 쌈푸이로 승 봐야죠 그냥. 뭐 마인까지 못 보더라도 어. 오늘은 아침만 공개합니다 어제처럼. 반 정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배당 대비 마인은 한번 가볼만 하긴 해요. 근데 쌈푸이로도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조르다도 그렇게 막 득실에서 아주 막 차이가 나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정도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르다 입장에서는 강원이 7점, 그리고 8점 라인이 세 팀이나 있기 때문에 8위 안에 들려면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빗셀 고베하고
FC 서울. 그리고 오늘은 아침 때문에 좀 일찍 온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녁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는 이미 유튜브도 다 올라간 상황이고 하니까 약간 뭐 질문을 받는 뭐 형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할게요.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서. 자, 빗셀고베하고 FC 서울. 빗셀고베 같은 경우 지금 1위입니다. 4승 1무 1패. 물론 이제 압도적인 1위는 아닌데 FC 서울도 한 번밖에 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승점이 4점 차긴 하지만 뭐 득실 차이가 아주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일단 뭐 빗셀고베는 어쨌든 시작을 했지만 지난번에 뭐 이게 뭔가 일반 리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1대1로 비겨서 승부차기를 했더라고요. 4대1.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빗셀고베는 최근에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도 강원한테 이제 그때 졌을 때도 주전을 많이 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뭐 아마 리그 한참 우승 경쟁이었나? 아무튼 주전들을 대부분 뺐음에도 불구하고 3대4로 아쉽게 졌는데 최근에 청두를 웅청하고 홈에서 비긴 거 보고 서울이 최근에 경기가 없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서울도 원정에서 뭐 상하이선한테 0대2로 지고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리그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이 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 뭐 이적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배당은 빗셀고베 갈 배당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고 FC 서울 프렌 쪽으로 갈 배당도 아니에요. 이런 경기는 배당 대비 그냥 패스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빗셀고베는 저랑 사대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빗셀고베는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더군다나 뭐 배당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넘어가고 청두룽청 그리고 불이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아까는 뭐 약간 WWE라면 여긴 거의 UFC에 가까운 승점이죠. 청두룽청이 이제 6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면 또 순위가 바뀝니다. 불이람. 또 불이람은 순위를 지키고 위로 올라가려면 승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불이람이 조금씩 더 좋긴 해요. 승점, 득실. 근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둘 다. 그리고 무엇보다 홈입니다. 청두룽청이. 뭐 불이람은 경고 누적도 있고 한데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결장 부분이. 다만 이제 불이람은 지금 경기를 계속 하고 있고 무슨 컵대회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세부 FC한테 6대0으로 이겼는데 냉정하게 챔스의 그 흐름만 보면은 좋습니다. 얘네가 뭐 강원하고도 비기고 울산 원정도 비기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좋은데 청두롱청도 지금 친선전을 좀 하고 있는데 친선전 경기 결과들이 좋진 않아요.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아침에서도 강원 FC를 잡긴 했지만 최근 이제 뭐 이긴 적은 없죠. 다만 3경기 연속 무승부라서 그 무승부했던 팀들이 FC 서울, 뭐 빗셀고베 원정, 홈에서 쌈프이로 이 정도면은 이기진 못했더라도 잘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빗셀고베 원정도 그렇고 쌈프이로도 쉽지 않은데 비겼던 거 보면은 뭐 불이람도 최근에 뭐 그 무패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홈에 이점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청두룽청이. 그래서 청두룽청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무승부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불이람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청두룽청 승무? 근데 쌈프이로 뭐 잘한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조우르다한테도 졌고 그리고 쌈프이로전도 슈팅은 밀렸지만 유슈팅은 더 많았거든요. 근데 불이람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둘 다 이제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무승부 가거나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 뭐 굳이 뭐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하이 선화하고 마치다. 조금 일찍 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아침까지 조합을 짜려면 물론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거의 뭐 번외로 갈 확률이 큰데 오늘 승무패도 있더라고, 마감이 7시에. 그래서 제가 승무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오후 늦게 방송하면은 좀 시간이 타이트할 것 같아서 좀 일찍 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 상하이 선화하고 마치다. 여기도 보면은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점이라서 다 이겨도 자력으로 가기에는 좀 빡센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다는 지금 상위권에 있고 득실도 좋고, 그래서 모든 흐름은 상하이 선화보다는 마치다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 친선전을 지금 계속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긴 적이 없어요, 얘네도. 그리고 아침도 보더라도 최근 뭐 빗셀굽의 산프이로한테도 다 득점이 없었고, 예전에 울산하고 비기고 F쇼를 잡아서 뭐 못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근 J리그 팀들한테 졌기 때문에 뭐 특정 팀들한테 뭐 진 거 빼고는 뭐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치다는 또 최근에 경기를 하잖아요. 일본 무슨 J1 100년인가 뭐 그때 한번 검색을 했는데 뭔가 좀 뭔가 복잡해진 것 같던데, 아무튼 3대2로 이겼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 그래서 최근 경기도 있고, 그리고 마치다는 원정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도 잘했거든요. 강원도 잡고 뭐 상하이 하이강, 조르다 원정도 빡센데 괜히 순위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하이 선화보다는 저는 마치다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일본 팀한테 약했던 거 생각하면은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FC 서울이나 울산은 K리그였기 때문에 확실히 J리그 쪽 팀들한테는 최근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텁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를 시작한 마치다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스테 알루세, 에스테갈라리죠. 여기는 아침 2입니다. 아침 2는 지금 16강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조별 그 리그가 아닙니다. 결장자 부분은 에스테갈라리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다만 이게 지금 보면은 알막툼 스타디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립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두바이에 위치했다고 하네, 이 경기장이. 왜냐면 에스테갈랄은 이란 팀이기 때문에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중립인 점 참고하시고, 자, 둘의 전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16강 전이고, 그리고 이 에스테갈랄은 이제 워낙 성적이 괜찮았었고, 알로세인도 뭐 마찬가지로 뭐 최근의 흐름은 에스테갈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못하진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실점이 좀 적은 에스테갈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아침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을 잘 안 가는 편이기도 하고, 어제도 뭔가 좀 애매하면 무승부를 노려볼만 했는데 요새 무승부 적중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 좀 사렸다. 근데 바로 이제 무가 뜨더라고요. 어제 그거 한 경기만 이겨줬어도 다폴더까지 적중을 하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알자우라하고 알왓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아침 2입니다. 알자우라하고 알왓을 16강이죠.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토너먼트 있긴 한데
단판은 아닙니다. 이게 홈 어웨이를 바꿔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홈에서 하는 경기를 이기긴 해야 돼요. 알자우라 입장에서는 어, 이라크 팀이거든요. 그리고 두 팀의 전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도 알자우라가 다 이겼었는데 자, 일단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고 아챔2에서도 뭐 홈에서만큼은 나름 최근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알라슬 같은 경우에는 아랍 팀인데 얘네도 뭐 알자우라보다는 성적이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했지만 본인들이 득점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거의 무패 흐름으로 갔고 그래서 저는 알자우라가 홈이라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을 봤을 땐 알와슬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하겠지만 알자우라 홈인 걸 생각하면은 무에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알랏을 승을 가고 싶긴 하거든요. 계속 득점도 하고. 근데 뭐 아까 에스테글라라고 비겼고 뭐 알웨흐다트도 2대1로 이기고 하는 거 보면은 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알자우라가 상성에서 밀리지 않고 그리고 홈인점 단판이 아니고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요. 그 아챔2에서 이스티킬라고 다른 팀 이겼을 때 그 전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슈팅은 같았네. 이스티킬하고 할 때. 그리고 확실히 홈이라 이것도 무 또는 패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판이면 알랏을 쪽으로 좀 더 가겠는데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트락토르, 알사드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트락토르, 알사드 이젠 다시 아침 엘리트로 넘어가서 자 여기는 이제 알사드가 5점입니다. 승점. 그리고 트락토르는 가장 이제 실점이 적어요. 두 조를 통틀어서도 2실점밖에 안 했다. 그리고 무패 팀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릴랄 그리고 트락토르 요렇게 딱 두 팀만 있다. 그래서 하필 무패 팀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홈이네. 이러면 좀 빡세죠. 부상자도 크게 없고. 그래서 이 트락토르는 이 최근에 뭐 두 번 연속 비긴 이후에 4연승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팀인데 실점이 꾸준합니다. 지난번 샤와브 상대로 4대2로 이겼지만 알 와흐다 그리고 아릴랄, 알 아을리도 계속 꾸준히 실점을 해가지고 득실을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긴 해요. 실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트락토르가. 그래서 결국 요것도 트락토르 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홈에서 트락토르가 좋은데 배당은 알사드 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뭐 명단 제외라든가 뭐 결장이 크게 없거든요. 트락토르가. 알사드도 뭐 딱히 큰 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알사드는 8위 안에 들려면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데 무패고 실점도 너무 적고 그렇다고 트락토르가 최근에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리그에서도. 변수는 딱 하나거든요. 이게 뭐 아까 뭐 아챔2처럼 뭐 홈어웨이로 치른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락토르가 지금 14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알가라파가 두 경기 다 이겨도 12점이거든요. 그럼 9위에 있는. 그러니까 8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배당이 알사드 쪽으로 빠지고 있다. 저는 알사드가 처음에 2.27을 받았거든요. 배당이 높긴 하더라도 이게 정배였습니다. 근데 1.98, 1.63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분명 뭔가 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분석하는 흐름은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봤을 땐 트락토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은 트락토르가 원래 프렌이 1.47이었는데 1.62, 1.99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나중에 조합을 오늘 뭐 바로 짜진 않을 거예요. 좀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명단 제외가 뜨거나 뭔가 이슈가 있으면 아예 제외를 할 텐데 뭐 이슈가 없는데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고배당으로 노리지 않을까. 근데 뭔가 계속 떨어지니까 찝찝하긴 하니까 뭐 메인으로 갈 수는 없겠죠. 또 아침이고 하니까. 근데 흐름으로만 보면은 트락토르 지금 현재까진 그렇다.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아니면 알사드가 이제 오버가 많거든요. 근데 또 알사드 때문에 오버 가기에는 물론 예전에 트락토르가 이제 알두아일 상대로 선제골을 먼저 내주고 2대1로 역전을 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알사드의 득점력이면 그때 알와흐다도 선제골을 먼저 넣었었고 뭐 아릴랄 상대로도 골을 넣었던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뭔가 이제 배당이 빠지니까 뭐 불안하다,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오버를 가시면 됩니다. 배당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오버 배당이 좀 빠져서 그런 건데, 왜냐면 트락토르가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또 다른 변수로 인해서 뭐 이기더라도 알사드의 득점력이면 아무리 실점이 적긴 하지만 뭐 실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오버는 살짝 물음표긴 해요. 트락토르 프렌이 지금 상황으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천 감사하고요. 자, RET, 알가라파 이제 마지막 이티하드하고 알가라파. 오늘 아침은 아마 얘네만 따로 갈 확률이 커요. 아까 배당 자체도 다 높잖아요. 산프이로 빼고는 뭐 무승부 보는 것도 많고, 뭐 에스테나 아니면 뭐 마치다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트락토르 배당들이 다 높기 때문에 높은 위주로 묶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메인은 어제 이제 해축을 올킬 했던 것처럼 해축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티하드 대 알가라파. 여기 일단은 배당이 워낙 낮죠. 이티하드 3승 3패입니다. 뭐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알가라파 승점 6점이기 때문에 이티하드하고 3점 차. 그러니까 8위 안에 들려면 반드시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티하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누구냐, 벤제마가 여기 있지 않았었나요? 아릴랄로 뭐 떠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중간중간 부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가라파보다는 이길 확률이 크다. 그리고 알가라파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아침 대회 때 퇴장이 있었습니다. 알와흐드 상대로 이겼지만 뭐 그 전에 이제 계속 연패로 지기도 했었고 해서 뭐 이티하드가 뭐 원정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살짝 뭐 주춤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연패도 당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홈이면 이기지 않을까. 배당이 너무 낮긴 해요, 솔직히. 마행까지 보기에는 좀 빡셀 수도 있는데 원정에서 샤바브나 알라흘리 상대로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했던 거 생각하고 이티하드가 홈인 거 생각하면은 좀 그래도 이티하드가 홈에서는 그래도 뭐 알가라파 상대로는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야, 마엔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엔밖에 없긴 해요. 이렇게 해서 그 마무리를 하겠다. 아침 원투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죠. 쟤네는 이제 뭐 저기서 무승부를 묶어가든 뭘 하든 다폴더나 고배당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는 경기가 적어서 이제 뭐 언더랑 뭐 일반승이랑 좀 묶어갔는데
저게 이제 약간 WWE면 이제 UFC로 가야죠. 이제 해축.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은근히 좀 있어요. 평일치고는. 그래서 좀 일찍 왔는데, 자, 첼시 리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좀 일찍 하니까 좀 일찍 왔어요. 7시 마감이더라고. 어제랑 다르게. 그래서 아침은 이제 빼고, 자, 오늘은 이제 프리미어, EPL 4경기, 그리고 챔피언십 3경기, 컵 대회는 2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그 경기가 더 많다. 자, 첼시 리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순위 차이가 워낙 많이 나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5위입니다. 승점이 43점. 그러니까 맨유하고 불과 1점 차고, 아스널, 맨시티도 뭐 점수 차가 좀 나긴 하는데, 특히 아스널 같은 경우 챔스권으로 가려면 승리가 좀 필요합니다. 첼시 입장에선. 그리고 득실도 리즈보다 이제 훨씬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리즈는 강등권을 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리즈도 홈의 성적이 좋은 팀이에요. 원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첼시는 뭐 홈이나 원정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상들이 아예 없진 않은데 뭐 많지도 않습니다. 첼시는.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도 지금 미드필더랑 수비 쪽에 최근 부상들이 있고, 공격의 칼버트 루인이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팀 내 10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그래서 리즈가 지난번에 노팅엄 3대1로 이겼잖아요. 아스날전한테 0대4, 그리고 뉴캐슬 원정 3대4 빼고는 웬만하면 진 적이 없더라고. 특히 홈에서는 아스날전이 유일한 패배입니다. 최근. 얘네는 뭐 홈에서 첼시 잡고, 리버풀 비기고, 뭐 맨유랑도 비기고, 풀럼 잡고. 그러니까 아스날전이 흠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홈보다는 원정입니다. 원정은 확실히 홈보다는 승리가 없죠. 최근 홈에서는 진 게 이제 아스날밖에 없다면, 원정은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뭐 리버풀, 썬더랜드, 브랜드포드, 뭐 에버튼까지 비긴 적은 많아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하필 또 요새 첼시도 보면은 그 리그컵에 아스날전 빼면은 얘는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리그로만 보더라도 4연승. 뭐 웨스트햄전을 좀 힘겹게 이기긴 했어요. 0대2로 치다 이제 상대 퇴장 때문에 운이 좀 따라줬는데, 요거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첼시가 유리한 건 맞는데, 첼시도 웨스트햄전 0대2 출발부터 뭐 그 전에 경기들을 보면은 은근히 실점들도 좀 꾸준했었고, 그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없고, 리즈가 생각보다 승리는 없긴 하지만 잘 안 졌거든요. 뭐 리버풀, 썬더랜드도 쉽지 않은 팀들이고, 뭐 아스날한테 진 것 빼고는. 다만 이제 칼버트 루인의 출전 여부 불투명. 그리고 아무래도 홈의 첼시기 때문에 상성에서도 진 적이 없거든요. 리즈 상대로. 뭐 실점은 있을지언정. 그래서 지난번 칼버트 루인이 노팅엄전까지 골을 넣었고, 하지만 대부분 골이, 원래 골은 거의 없더라고. 그때 뉴캐슬도 페널티킥이었고, 그 전에 작년 골이었기 때문에 원래 기준으로만 본다면 칼버트 루인이 빠져도 오히려 리즈 선방할 수도 있다 생각 들어서,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 너무 낮아요. 첼시 배당이. 그 정도로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첼시는 승무 보도록 하겠다. 왜냐면 또 0대0, 1대1로 비길 수도 있거든요. 뭔가 오버 가기에는 살짝 좀 애매합니다. 리즈가 생각보다 원정에서 뭐 실점도 많이 하긴 했지만, 요새 폼이라면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첼시도 결국 그 웨스트햄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전에 본머스라든가. 이길 확률은 크긴 하지만 뭔가 조금 애매하다, 요 경기는. 약간 어제 로마 느낌이 나긴 합니다. 로마보다 배당이 좀 더 좋긴 한데,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다. 일단 첼시는 일단 승에 놓긴 하겠지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자, 에버튼, 본머스.
자, 승점 3점 차이. 득실은 에버튼이 좋습니다. 왜냐? 본머스가 득점력이 높은데 실점이 많아서 결국 마이너스거든요. 에버튼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근데 득점력만 보면 본머스가 압도적으로 좋긴 해요. 13골이나 앞서기 때문에. 리그에서도 득점만 보면은 거의 뭐 상위권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본머스도 홈의 성적이 좋은 팀이지 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에버튼도 뭐 원정이 조금 더 좋긴 한데 본머스가 차이가 많이 나서 원정 실점이 공동으로 가장 많아요. 번니랑 30골 공동 꼴찌입니다. 실점이 원정. 그래서 에버튼이 또 결장이 그릴리시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본머스는 지금 기존의 부상자들의 최근 공격에도 지금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소하게 우세지 않을까 에버튼이. 근데 홈에서는 최근에 본머스 상대로 연패를 하다 보니 뭐 상성은 조금 밀리긴 해요. 가장 최근에. 근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자, 그러면 최근 흐름인데 에버튼이 지난번 풀럼까지 잡았죠. 역전승으로. 원정인데. 그래서 요새 에버튼은 안 집니다. 잘. 뭐 올버햄튼부터 시작해서 썬더랜드, 에스턴 원정도 잡았죠. 리즈랑 비기고 브라이튼 원정도 비기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팀들이에요. 브라이튼, 에스턴 다 홈에서 잘하고. 그 전에 에버튼은 홈에서 뭐 연패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6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무가 좀 많긴 하지만 자, 근데 본머스가 그러면 못하냐? 아닙니다. 본머스도 최근 6경기 무패 3승 3무 똑같아요. 근데 임팩트로 보면 뭐 에버튼이 에스턴도 잡았고 그랬지만 본머스도 마찬가지로 리버풀도 잡고 홈에서 에스턴하고도 비기고. 근데 이제 홈 원정 차이일 뿐이지 얘네도 브라이튼 원정, 뭐 뉴캐슬 원정, 뭐 그 전에 첼시 원정도 비기고 뭐 맨유 4대4. 오히려 더 길게 보면은 본머스가 뭐 강팀 상대로 아스날한테도 2대3, 뭐 홈에서 첼시랑도 비기고. 그래서 요 경기는 둘 다 흐름이 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보는데 이 프렌이 지금 배당이 1.11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요새 본머스가 진짜 잘하긴 하지만 홈 원정 차이가 좀 있다 했잖아요. 물론 에버튼이 뭐 대승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는데 예전에 풀럼, 노팅엄 상대로 멀티골로 2대0, 3대0으로 이겼던 전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팅엄 원정도 그렇고. 본머스는 예전에 브랜드포드, 뭐 에스턴 빌라, 맨시티, 마인으로 졌던 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머스 최근에 잘하는데 2프렌 가면 개꿀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꼭 제가 이런 2프렌 건드리면은 뭐 갑자기 홈팀이 2대0으로 이긴다든가 막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별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냥 갈 거면 프렌 가든가 고배당으로 무승부 가든가. 저는 그냥 무 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 에버튼도 요새 잘하기 때문에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트넘 뉴캐슬. 자, 오늘 해축 시간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새 토트넘이 매우 안 좋아요. 챔스에서 뭐 잘한다고는 하지만 리그 성적이 지금 15위입니다. 웨스트햄 강등권하고 불과 6점 차. 여기서 더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물론 울버햄튼은 거의 이제 뭐 탈출하기 힘든 정도의 승점이긴 하고 뭐 이 나머지 뭐 두 팀하고의 뭐 대결이 될 수도 있는데 번뉴도 성적이 안 좋고. 자, 일단은 토트넘이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에요. 홈에서는 지금 아주 하위권에서 놀고 있고 뉴캐슬도 마찬가지로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안 좋죠. 반대로. 근데 토트넘이 부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히살리숑, 쿠두스, 뭐 벤탄쿠르, 베리발, 그리고 뭐 기존의 장기 부상자들의 페드로 포로 최근 부상에 그리고 로메로의 퇴장까지. 이거 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도 너무 없는 느낌입니다. 뉴캐슬도 뭐 부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수비 쪽에 좀 부상이 됐던 선수들, 그리고 미드필더의 조엘 린턴, 공격의 앤서니 고든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얘는 그래도 토트넘보다 결장자도 훨씬 적고 그리고 뭐 상성도 반반으로 치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 지난번 퇴장 맨유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 FA컵 포함해서 지금 얘네가 한 8경기 연속 승리 없습니다. 뭐 4무, 4패로 무가 좀 있긴 한데 리그로만 봤을 때는 득점은 그래도 꾸준해요. 뭐 그때 맨시티전 비겼을 때도 제가 이제 무승부를 노리고 간 거긴 한데 최근에 실점이 꾸준하다 보니 오버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입장에서도 보면은 상대가 토트넘이나 할 만하지 뉴캐슬도 좋진 않아요. 얘네도 지금 보면 지난번 홈에서 브랜드포드한테도 졌죠. 그리고 뭐 리버풀, 맨시티 컵대회 포함해서 실점도 많이 했죠. 최근에 챔스 뭐 PSV 이긴 것 빼고는 이긴 적이 없어요. 뭐 리그컵하고 FA컵 빼더라도 리그 4경기 연속 1무 3패, 3연패 중입니다. 브랜드포드는 그나마 득점을 해서 그렇지 요새 득점도 많이 없고 그래서 결국 원정의 뉴캐슬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배당도 얼추 비슷해요 지금. 뉴캐슬이 토트넘이 저 정도의 결장력이면 배당을 더욱 내려서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을 줬다는 거는 뉴캐슬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못한다 하는데 맨시티하고 비긴 거 뭐 어찌저찌 됐든 골을 계속 넣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그래서 결장자가 많지만 어찌저찌 골 넣는 거 보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승패로 가기보단 오버 찍든가 넘어가든가. 근데 오버 찍기도 좀 애매하죠. 뉴캐슬이 울버햄튼 원정도 무득점이었고 의외로 무득점했던 경기들이 몇 번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패스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둘 다 어질어질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얘네 순위도 지금 얼추 비슷하거든요. 12위, 15위이기 때문에 득실도 거의 비슷해요. 뉴캐슬이 마이너스 1, 토트넘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레스터하고 사우스햄튼. 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 바로 위입니다. 블랙번하고 승점이 같아요. 32점. 그러니까 득실은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스터가 그나마 홈인 거를 좀 이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우스햄튼이 원정 패배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 보면은 미드필더 라인에 지금 부상들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버밍엄전에 보비 레이드 퇴장 공격에. 그래서 결장자들이 미드필더 공격 라인에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완전 결장은 없는데 지금 공격의 로빈슨, 뭐 미드필더 1명,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정도. 출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손해긴 하죠. 퇴장까지 있고. 그리고 요새 승리 없죠. 1무 4패. 지금 3연패인데 득점도 저조하고. 예전에 레스터가 조금 이제 올라왔을 때 뭐 입스위치 3대1, 뭐 브로미치 2대1, 더비카운 2대1, 뭐 지더라도 득점하고. 얘네 오버가 많습니다. 최근에 찰튼전 빼고는 무득점 경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버 가면 되는데 이 사우스햄튼이 요새 폼이 좋단 말이죠. 셰필드 유나이티드 시작으로 이제 4경기 3승 1무. 더군다나 그 4경기 중에 3경기 무실점이었기 때문에 레스터 생각하면 오버 가야 되는데 또 사우스햄튼 생각하면은 최근에 언더가 많단 말이죠. 이래서 조금 애매하다 어느 번은. 그러면 결국 승패로 따지면은 레스터가 프렌을 받아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3연패기도 하고 오랜만에 승리도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 레스터 입장에선. 근데 사우스햄튼이 워낙 이제 실점도 적고 커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스터의 득점도 요새 조금 예전보다는 떨어졌고 사우스햄튼도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2득점 했던 경기가 거의 없어요. 보통 1득점 아니면 뭐 무득점 또는 평균이 1득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다고 이제 뭐 언더를 가기에도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아예 다득점이 없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언더는 오버보단 높지만 차라리 그냥 무를 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승부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왜냐면 사우스햄튼이 지금 연승 중인데 예전에 뭐 4연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3연승? 레스터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강등권에 있고 4연패까지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사우스햄튼도 원정에 막 최근에 승리가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무득점도 있었고 그리고 다득점을 못했던 상황들이 좀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무 가거나 패스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얘는 레스터는 이제 아까 뭐 해축 개념으로 보면은 아침하고는 좀 다른데 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얘네 이제 뭐 청두 웅청이나 알자우라 얘네랑 묶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승부 또는 패스를 하는데 묶어갈 게 있으면 가면 되지 않을까. 상성은 레스터가 좀 더 좋긴 합니다. 최근에 뭐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 쪽으로 좀 보면 되겠다. 옥스퍼드 노리치 가도록 할게요. 자, 옥스퍼드도 지금 강등권에서 지금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뭐 셰필드 웬즈는 이미 마이너스라 사실 힘들고 옥스퍼드는 그래도 블랙번 4점 차. 뭐 22, 19위하고도 5점 차기 때문에 이기면 또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점점 멀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노리치는 득점이 이제 10골 이상 앞서기 때문에 옥스퍼드보다 득실이 좋아요. 다만 노리치가 의외로 원정 성적이 괜찮거든요. 득실도 플러스고 그래서 옥스퍼드는 홈이긴 한데 얘네가 좀 안 좋은 게 지난 코번트리전 비기긴 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퇴장이 있었습니다. 공격에. 그리고 기존의 부상자들, 뭐 미드필더, 뭐 수비 공격에 있고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도 몇 명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뭔가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노리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의 부상자들도 많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조슈아 서전트의 출전 의심 지금 그리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메카마 선수의 몸 상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여기도 만만치 않다. 득점 1, 2위가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서로 약간 뭐 누가 더 못하냐의 느낌이긴 한데 지금 흐름이 옥스퍼드가 어쨌든 최근에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레스터 원정 말고는. 그래서 승률이 아주 안 좋고 노리치는 의외로 초반에 안 좋았지만 요새 굉장히 잘하거든요. 최근에 졌던 건 미들즈브로 원정밖에 없긴 합니다. 5경기 중 4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흐름 자체는 노리치가 좀 더 좋긴 해요. 다만 옥스퍼드가 이제 코번트리하고도 비겼고 그리고 승리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홈에서 이제 쉽게 안 지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슈팅이 밀리긴 했죠. 점유율도. 근데 결국 비겼다는 거는 노리치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웨스트 브로미치 5대0 대승 말고는 원정이 아슬아슬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요 경기도 배당 보면 거의 비슷하죠. 약간 요거는 레스터랑 묶어갈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냥 무승부 가거나 패스하거나.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노리치가 좀 더 좋은데 이 출전 여부 불투명한 것 때문에 뭐 나오면 더 이길 확률이 크긴 한데 나온다 하더라도 옥스퍼드 입장에서도 보면은 물론 그 공격의 윌 랭크셔 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해요. 6골로. 근데 그 비슷한 골을 넣고 있는 선수들이 뭐 한 3, 4골 넣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얘가 그 입스위치전 그리고 FA컵에 골을 넣었어요. 원래 초반 두 경기 그리고 그 2경기 골을 제외하면 무득점 경기가 4경기 되기 때문에 사실 얘의 입지가 뭐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요 경기 무승부 가거나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요 경기도. 이게 은근히 원정이 좀 빡셀 수가 있거든요. 특히 챔피언십은 어려운 게 홈 어웨이가 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 성적대로 이기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무승부 가거나 넘기는 게 가장 좋다. 자, 헤르타 베를린하고 프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시간으로 잡았거든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추천,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헤르타 베를린하고 프라이부르크인데 요 경기는 컵 대회입니다. 리그 경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분데스에서 프라이의 성적은 7위. 뭐 그나마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의 정도고, 헤르타 베를린이 홈에서 프라이 상대로 좀 많이 비볐더라고요. 비긴 적도 많고. 그래서 상성은 거의 얼추 비슷하지 않나. 근데 이제 2부 팀이기 때문에 최근 2부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무가 좀 많더라고. 특히 홈에서는 승리가 좀 많긴 하지만 얘네가 최근에 좀 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패배가 좀 적은 팀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헤르타 베를린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프라이하고의 그 순위. 그러니까 2부에서 한 6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프라이가 지금 얘네가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거든요. 잘 안 지기 때문에. 원정 가면은 홈하고는 또 다릅니다. 원정에서는 승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최근에 뭐 유로파에서도 지면서 연패를 하긴 했는데, 원정이다 보니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그래도 홈에서 나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자체가 좀 높잖아요. 그리고 이게 컵 대회라는 특성 때문에 예전에 그 뒤셀도르프하고 할 때도 결국 실점을 했던, 뒤셀도르프도 이제 2부 팀인데 얘는 최근에 홈에서 조금 좋지 그전엔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홈 성적이. 이런 거 보면은 헤르타 베를린이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8강전입니다. 8강. 저쪽이 일단 레버쿠젠 슈투트가 3대0으로 올라갔고, 일단은 부상자들이 없진 않습니다. 뭐 수비, 공격. 근데 출전이 막 많지 않은 선수들이라 뭐 프라이도 결장이 거의 없긴 한데, 좀 주전기퍼를 휴식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주전기퍼가 안 나오고 하면은 요것도 살짝 컵 대회인 특성을 보면은 무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오늘 좀 해축은 좀 무를 보는 게 좀 많네요. 근데 아까 뭐 챔피언십은 따로 가도 아까 에버튼도 무승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묶어갈 수도 있다. 이것도 무승부 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프렌 가실 분들은 프렌을 가셔도 되는데 배당 대비 오늘 프렌을 노릴 만한 게 막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자, 그다음 버밍엄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자, 챔피언십 이제 마지막 경기죠. 자, 브로미치가 언제 이렇게 나빠졌냐. 너무나 성적이 안 좋다. 버밍엄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 10골 차이 나고 실점도 브로미치가 더 많고. 근데 이제 홈의 버밍엄 아시잖아요. 8승 6무 1패. 상위권에 있습니다. 코번트리, 입스위치, 미들즈브로 다음으로 승점이 좋고, 브로미치는 그나마 홈에서 성적이 좋은 편인데 그나마 원정이 셰필드 웬즈 다음으로 안 좋아요. 사실상 거의 꼴찌죠. 그리고 셰필드 웬즈보다 패배가 더 많습니다. 12번. 3승 1무 2패. 워낙 안 좋아요, 지금. 뭐 버밍엄이 지금 공격의 부상, 그리고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들 포함해서 뭐 수비 쪽 라인 부상들이 좀 있긴 한데, 미드필더 공격 라인의 결장이 거의 없고, 그리고 브로미치도 공격 결장 그리고 수비의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 하면은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버밍엄이 최근 브로미치 상대로 20년도 이후 경기들을 보면은 3대0입니다. 3연승 중이에요. 더군다나 요새 버밍엄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1패니까 말 다 했죠. 최근에 뭐 올랜 당연히 진 적 없고, 작년도 엄청나게 그 흐름을 이어오는 상황에서, 물론 중간에 무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레스터까지 이겼기 때문에 최근 홈 어웨이 포함해서도 7경기 무패. 그러니까 홈만 잘하는 게 아니고 원정에서조차 앉으다 보니 이 흐름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얘네 뭐 코번트리도 잡고 뭐 이 득점력이 그렇다고 막 적은 것도 아니에요. 막 3대2, 뭐 4대1, 예전에는 막 4점대를 막 여러 번 기록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브로미치는 최악입니다. 왜냐? 지난번 스토크랑도 비겼죠. 0대0. 포츠모스 0대3. 그 전에 노리치 0대5. 원정에서 그나마 이제 한 골차로 졌던 경기들이 많아서 이제 높게 봐줬던 건데 최근에는 0대5, 0대3 이렇게 지다 보니 이거는 버밍엄 승 봐야죠. 컵 대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뭐 만에 하나 뭐 버밍엄이 골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뭐 무승부까지는 볼 수 있어도 도저히 지금 흐름으로서는 브로미치가 뭐 원정에 이제 무승 흐름을 깨고 이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버밍엄이 미드필더 공격 라인의 결정이 아주 많던가 아니면 뭐 최근 홈에서 뭐 성적이 안 좋던가 그래야 되는데 실점은 어느 정도 하긴 하거든요. 버밍엄도 홈에서는. 근데 결국 실점보다 득점이 2배 많고 그리고 브로미치가 원정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구조긴 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은. 자, 그래서 버밍엄 승 봅니다. 이건 무도 안 볼게요, 그냥. 무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요거는. 차라리 마엔이 3.5배이기 때문에 마엔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한 배당이긴 하거든요. 워낙 브로미치가 최근에 뭐 0대3으로 진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포츠모스보다는 성적이 훨씬 더 좋거든요. 득실도 그렇고. 그러면 노려볼 만하죠. 자, 그다음 나폴리하고 코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2경기 남았으니까 뭐 1시간 안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합은 빨리 보내는 건 아니고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올리는 거나 유튜브는 좀 일찍 올려드리는데 조합은 아까 배당이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이슈가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 코모. 자, 여기가 이제 컵대회입니다. 나폴리 코모가. 자, 나폴리의 순위를 좀 볼게요. 지금 3위입니다. 인테리하고는 9점 차. 조금 차이가 있는데 코모도 6위. 나폴리하고 8점 차인데 한 경기 덜 치렀고. 득실은 코모가 좋아요. 왜냐면 얘네가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득점만 보면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실점에서 나폴리가 밀린다. 자, 이 컵대회 나폴리 코모 8강입니다. 이미 저쪽에 아탈, 뭐 인테르 이렇게 다 이겼고 이제 볼로냐, 라치오, 나폴리 코모가 남았는데 자, 나폴리가 이제 디 로렌조의 부상 그리고 맥토미니도 부상 그리고 기존의 장기 부상자들 하면은 결장자들이 조금 있죠. 최근 부상까지 포함하면 그거에 비해 코모가 부상이 거의 없다는 게 코모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장 부분이 나폴리가 좀 밀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홈에서 진 적은 없지만 1승 1무로 작년 11월에 코모하고 0대0으로 비겼죠. 그래서 뭐 상성도 진 적은 없지만 아주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자, 거기다가 지금 지난번 제노아전을 이기긴 했는데 2실점을 했단 말이죠. 피오렌티나전도 이겼지만 1실점했고 최근에 나폴리의 성적을 보면은 득점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합니다. 물론 무실점 경기도 한때는 뭐 4경기 연속하면서 뭐 좋기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실점이 좀 꾸준하고 그 실점도 뭐 1실점 이 정도가 아니고 멀티골 이상 실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그래서 멀티골 이상 실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나폴리가 좀 불안합니다. 아무리 홈이어도. 근데 물론 뭐 챔스를 제외하면 최근 홈에서 진 적은 없긴 해요. 얘네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게 아니라서 뭐 코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물론 코모도 최근에 이제 졌던 경기들 보면 아쉽게 홈에서 첫 패배 AC 밀란, 그 전에 원정 인테르 AS 로마, 예전에 뭐 나폴리하고는 비기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아타라고 아쉽게 비겼죠. PK를 놓치면서. 근데 뭐 라치오 3대0, 토리노 6대0, 피오렌티나 3대1, 결국 피오렌티나를 3대1로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은 뭐 둘 다 엇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점률을 생각했을 때는 코모보다는 나폴리가 좀 더 안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를 오버 배당이 2배가 넘기 때문에 오버로 가자, 이러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런 뭐 지금 최근에 잘하고 있고 상위권에 있는 팀들의 싸움은 뭐 어쨌든 어느 후보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폴리도 뭐 다득점 무승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최근에 실점이 좀 있고 했던 거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 오버를 노릴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장 우선시하는 건 무승부가 가장 좋죠. 지난번 알크마르하고 아약스의 예를 들자면, 해서 최근에는 좀 비슷한 팀들끼리 붙으면 무승부보다는 이제 뭐 언오버로 생각하거나 그랬는데, 오히려 요즘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결장자 부분은 코모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뭐 나폴리가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뭐 프렌 쪽, 지금 코모 쪽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배당들이. 근데 코모 홈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코모 홈이면 코모가 정배를 받았겠죠, 흐름상. 근데 나폴리도 홈에서는 최근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 갈 게 없다. 아까 이제 무승부를 보는 게 많았잖아요. 챔피언십도 그렇고. 정 갈 게 없으면 그나마 그 중에 아까 뭐 얘기했던 헤르타 베를린, 뭐 옥스퍼드, 레스터, 뭐 에버턴, 그러니까 이 프렌 중에 갈 만한 거는 아까 뭐 본머스나 아니면 뭐 코모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헤르타나 뭐 옥스퍼드, 뭐 레스터는 좀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반대 팀들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일단 요것도 고배당으로 보도록 하겠다. 무승부. 오늘 무를 보는 게 되게 많네요. 그래서 뭐 무승부가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많아서 어제보다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보다 더 어렵네 이거.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구독, 7차 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웨스트햄 맨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PL 마지막 경기 웨스트햄 맨유인데 일단 순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웨스트햄이 18위 강등권, 맨유가 4위입니다. 순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득실 차이도 뭐 득점도 10골 이상, 실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웨스트햄이 이제 홈에 이점도 없어요. 원정에서 승점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맨유가 홈보다 원정이 조금 승점이 이제 낮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원정에서도 패배가 많이 없습니다, 맨유가. 그만큼 지금 맨유는 잘하고 있는데, 일단 결장 부분이 그래도 웨스트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은베모가 타박상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거든요. 전체적인 뭐 골 득점력 보면 당연히 맨유가 좋죠, 결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웨스트햄이 맨유 상대로 홈에서 강하다. 최근에 3연승. 그 전에 경기들도 보면 최근에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번리를 잡으면서 그 첼시전의 아쉬움을 좀 달랬죠.
그때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2대3으로 역전패 당했기 때문에 그때 안 졌으면 지금 5경기 무패인데 토트넘도 잡고 썬더랜드도 잡고 요새 웨스트햄은 그 전에 웨스트햄보다는 좀 잘하는 느낌이에요. 중간에 한번 뭐 3연패도 하고 뭐 패가 이제 무보다 더 많았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물론 맨유 원정, 뭐 본머스 원정, 브라이튼 원정 3연속 무승부할 때도 있었는데 원정에서 최근에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득점도 꾸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웨스트햄이면은 아무리 맨유가 상승세긴 하지만 그 상승세의 대부분 경기가 홈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 뭐 감독이 바뀌고 뭐 4연승하고 좋아요. 근데 그 4연승 중에 3연승은 홈입니다. 그 상대가 이제 풀럼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뭐 토트넘은 요새 말할 것도 없이 못하고 맨시티를 잡은 게 좀 커요. 아스널 원정이랑. 근데 대부분 홈이었다. 즉 원정에서는 번리 2대2, 뭐 리즈 1대1, 에스턴 1대2, 울버햄튼 4대1, 크리스탈 2대1. 즉 무실점했던 경기들이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웨스트햄 골을 잘 넣는다 했잖아요. 결론은 나왔죠. 요거 맨유가 원정 실점이 최근에 무실점 경기가 없네. 잘하긴 하지만 그리고 웨스트햄도 지금 득점이 꾸준하네.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웨스트햄이 그럼 득점을 하겠네. 맨유도 잘하니까 뭐 득점을 하겠죠. 근데 실점을 또 안 하진 않겠네. 이렇게 접근하면은 결국 둘이 치고받고 했을 때 어디가 이기든 실점을 할 확률이 크고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고 맨유가 왜냐면 예전에 뭐 4대4 특히 원정에서는 2대2 연속으로 무승부도 했었고 최근에 뭐 번리전도 있고 뭐 홈에선 3대2 아스날 뭐 3대2 이런 스코어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오버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웨스트햄 2프랭 갈 정도의 배당은 아니에요. 맨유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갑자기 또 웨스트햄이 뭐 3대1로 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뭐 예전에 웨스트햄 같으면 무득점도 좀 있고 해서 좀 불안하겠지만 최근의 득점력이면 저는 오버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상대가 맨유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다. 이기더라도 실점할 확률이 좀 크다 보거든요. 웨스트햄도 결장자가 크게 없고 그래서 결론은 오버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왔는데 거의 딱 1시간 됐네요. 아침은 아침 따로 해축은 해축 따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어제 못 이겨줘서 딱 한 경기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다 폴더까지 이제 그 8배 되는 것까지 한 폴 이제 아쉽게 되었는데 그래도 뭐 메인은 적중을 했고 배당을 높이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배당 자체가 다 높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해축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갈 게 없으면 아침이 메인이 가끔가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적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오늘은 고배당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승부를 나눠서 노릴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가장 좋은 건 2경기에서 뭐 3경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무승부가 됐든 뭐 메인이 됐든 뭐 한 경기 가면 더 좋고요. 근데 그 한 경기가 배당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면 단폴로 가게 되면 뭐 무를 잡든 그래서 저도 오늘 무승부가 너무 많이 보여서 뭐 한두 개만 보였다면 단폴로 갈 수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무승부는 단폴로 갈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경기 수가 적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해서 오늘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방종을 하고 내일은 아마 오후쯤에 오늘보다는 좀 늦게 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구독자 게시판이랑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조합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저녁쯤에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후 늦게나. 근데 이제 아침은 당연히 7시 마감이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 전에는 마무리 되겠죠. 근데 해축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아침 먼저 아마 조합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마감되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따 저녁에 올 수도 있다 했는데 상황을 보면서 뭐 아침과는 별개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